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더니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여름철 날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건강관리법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감염병에 대한 경계가 되게 커졌어요, 교수님. 네, 이 코로나 이외에 이 더운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다른 감염병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 날씨가 습하고 더운 게 특징이기 때문에 네. 항상 장마철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인성 질환이 지금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서 수인성 이질이나 질환.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심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은 콜레라 같은 질환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위장염 증상을 일으키는 장티푸스도 유의해야 하고 또 콜레라 같은 질환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그 여름에는 그 식중독이라든지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좀 너무 무섭고 좀 그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든지 뭐 식사법, 뭐 예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환경에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벽을 만드는 게 마스크인 것처럼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굴이나 조개 같은 해산물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예. 특히 위생에 철저히 주의하셔야 되고 예.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반드시 씻어서 그리고 또 접촉하는 손도 씻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도에 의해서 좀 취약하다고 하지만 63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살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특히 유의하셔서 살균을 하셔야 되고 예. 특히 화장실을 다녀오신다든가 할 때 손 씻는 습관을 특히 하셔야 되고 예. 단체 급식이 많은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런 생활 습관이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규래 교수님 네, 아까 방금 화장실 휴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엄청나게 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예전에 한 연구에서 보면 저희 의사들이 쓰는 핸드폰에 외려 균이 더 제일 많이 묻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핸드폰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균이 많다고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환자들하고의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허.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좀 더 취약하다고 예전에 아주 수년 전에 국내에서 조사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도 가정의학과에 계시는데 네네. 스마트폰도 어떻게 좀 잘 닦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환자들을 만나기 전이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생에 관련된 그런 접촉한 뒤에는 항상 손 씻는 습관을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열사병이라든지 열실신 또 열경련 등등 이 뙤약볕 아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무더위에 따른 온열 질환과 대처법까지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사실 이름은 열실신, 열사병, 열경련이라고 했지만 지금 장마철이 이제 전선이 피한 곳에는 굉장히 또 고온에 또 많은 실온에 노출되시는 직업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햇볕을 갖다가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든가 차광 크림을 바른다든가 그리고 항상 수분을 섭취하고 특히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시고 항상 하지만 쉽지 않지만 서늘한 곳을 이용하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참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웠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환기도 안 되고 또 목도 아프고 또 냉방병에 걸리기까지 하는데 이 냉방병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방병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예. 아주 가볍게는 목에 그냥 간단한 인후염 같은 거, 그러니까 감기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만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우리 몸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 조절 기관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다든가 또 사람이 어떤 뇌에 가는 혈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좀 기분의 변화로 해서 흥분한다든가 도취감,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에 이제 막 저린 증상 그런 것까지 올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흔히 잊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그런 필터 같은 데에서 가끔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청소를 하고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가 중요한데 예전에 서울에 그 지금 이제 강북삼성병원이라고 변한 그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이 레지넬라라는 세균이 그 에어컨을 타고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많은 환자가 사망했던 예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저 에어컨 필터도 이게 저 청소 자주 해줘야겠네요. 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중환자실 쪽 그 얘기 처음 듣네요.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국내 사건이죠. 그때 네. 모든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고 네. 우리는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라든가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항상 위생 관리를 하지만 환경에 대한 좀 변화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환경 변화도 신경 쓰고 위생 관리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또 수칙을 지키고 그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저희는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